대구 중구의 북성로. 건물의 절반 이상이 나무로 된 목조 건물인 이곳에서는 지난 세월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거리에 얼마 전 남다른 선택을 한 젊은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북성로 공구거리에서 산업용 공구를 판매해온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신우 씨입니다. 가스는 그 가스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게 요 넓은 거 쓸 때 넓은 거 쓰고 좁은 거 쓸 때 그거를 잘. 노련한 아버지에겐 아직 부족한 아들이겠지만 신우 씨는 한 달 전 어엿한 가장이 됐죠. 왔나? 야, 요것만 끝나고 집 보러 가자. 잠깐만. 집을 보러 간다니요? 신혼집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나요?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빨리 가려고. 북성로 어귀를 따라 부부가 다다른 곳은 단단한 철문 하나가 버티고 있는 막다른 골목. 내가 문 열어줄게. 철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눈에도 오래되고 낡아보이는 옛집. 그렇습니다. 마치 폐허와 같은 이 집이 앞으로 신우 씨 부부가 살아갈 보금자리죠. 요 칸까지 현관이고, 이제 현관 이제 촥 들어오면 거실로 사용하게 될 거고, 여기는 유리문은 여기는 유리문 이렇게 막을 거고. 땅이 안 예쁘니까. 부부는 왜 이런 집을 선택했을까요? 여기는 이제 주방이 아파트에 별로 안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커가지고 이래저래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나와 있어서 철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벽에 천장에 보니까 되게 이제 집을 만든 시기가 이제 좀 글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나도 한자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대정 5년 이제 9월 11일에 이제 이걸 지었다라는 그거 이제 기록해 놨는 거거든. 원래는 없었었나? 신우 씨가 가리킨 건 바로 상량. 집의 골격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마룻대입니다. 이제 한옥이니까 이래 좀 예쁠 것 같아서 뜯었는데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게 100년 된다는 거를 알게 됐지. 집을 고치려다 우연히 발견한 옛집의 나이. 한 세기를 견뎌온 이 집을 부부는 금세 허물고 새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집은 여기 지금 뚜껑 이제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부서진 부분만 보수하고 이제 나머지는 다 살려서 사용할 거예요. 아내분은 어떠세요? 그 생각에 동의하세요? 네, 동의할게요. 뭐 둘이 살기에는 셋이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던데. 신우 씨 부부의 삶터인 북성로 일대는 부침 많았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경상 가명이 있던 읍성에서 일제 강점기에는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 광복 이후에는 전국에서 가장 큰 공구 골목으로 그 번영을 이어왔죠. 그리고 지금 북성로에는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다시 드러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도기점이었던 창고는 게스트하우스로, 공구를 판매하다 2009년 문을 닫은 이 상점도 카페로 새 단장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우 씨가 찾은 이곳은 부부가 사들인 옛집을 신혼집으로 되살리고 있는 건축 사무소. 진행되고 있는 현황 보셨어요? 현장에? 네. 네. 그래서 여기 옆에 이 사무소 있는 역시 여기 북성로 이거보다 건축물의 재생을 많이 위해 바꿨다는 거 많은 있어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냥 요다지로
이제 반 그 중에서도 공간이니까 대구 토박이이자 이 건물을 젊은 최대한 건축가 최영준 소장의 열정과 애정은 특히 남다릅니다. 저는 괜찮은데. 대구의 옥골마을이라는 전통 한옥 마을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다닐 때까지 쭉 지내왔었는데요. 그 건물이 저희 할아버지 때 이제 지어진 한옥입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이제 추억이 담겨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 철거 현장에 찾아가서 그 한옥 위에 있던 기와를 제가 수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아마 좀 옛 건물들을 좀 활용 가치만 있다면 다시 살려서 쓰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고치고 다시 쓰고 싶은 오래된 집. 그러나 또 한켠에서는 부수고 허물어야 할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옛 한옥이 속절없이 사라지는 순간, 이곳은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대구의 한 철거 현장입니다. 저렇게 지금 한옥이 한 11채 정도 있는 것 중에 저희가 기록으로의 상량을 지금 이제 수습하고 있는 겁니다.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건축가 영준 씨. 바로 오늘 철거한 한옥에서 상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73년 전에 이번에는 매번 고맙습니다. 사장님, 소장님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받아가세요? 이거? 예. 집 하나씩 나오면 가져갑니다. 평소에 얼마나 자주 가져가세요? 뭐 가끔씩 가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이 8번째, 7개 가져왔고 8번째고 저 9번째도 곧 주실 겁니다. 그 동그란 거 맞죠? 안 돼. 젊은 건축가가 욕심낸 좀 더 귀하고 오래된 상량. 빨리 가져가. 네. 내 입장 난 차이가. 공사 현장 소장님의 후한 인심 덕에 영준 씨는 오늘 상량 2개를 철거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하나씩 얻을 때마다 뭔가 이게 득템하시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뭐 금전적인 가치는 없는 건데 집 지을 때 올린 상량이 이렇게 철거될 때는 이게 죽음의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근데 이게 하나가 집 한 채인 거잖아요. 기억으로서는. 그래서 기분 좋기도 하고 기분이 씁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복잡한 심정으로 수습한 상량이 옮겨진 곳은 건축가 영준 씨의 낡은 창고. 네, 방금 들어온 거 둥근 거 이게 다시 7번지 여기서 8번째 나온 거니까 상량 목록에 저 날짜를 다 기입하고 이 창고에는 쓰인 장소와 용도 그리고 그 시대까지 꼼꼼히 기록된 오래된 건축 자재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심지어 근대 건축물에서나 볼 수 있는 절연 애자, 옛 문양의 유행을 엿볼 수 있는 벽지도 건축가 영준 씨의 수집 물품 중에 하나죠. 이 건물이 좀 미로 같은 건물이라서 좀 복잡해요. 내부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재사용될 기와들이 이렇게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방에도 이제 기와들이 있습니다. 창고 깊숙이 쌓아놓은 기와의 수만 무려 10,000장. 기와의 한 그는 3배 정도의 왜 양이죠. 오래된 건축 자재들을 곳곳이 모으고 있는 걸까요? 수집의 목적으로 지금 모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설계가 진행 중인 건물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에 앞으로 재사용될 다시 되돌아갈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저희한테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옛집의 재생이 진행 중인 공사 현장.
이곳에서는 목조 건물의 원형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 중심에는 오래된 목재의 재활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힌 못을 제거하고 상하거나 썩은 표면을 깎아내면 제 아무리 오래된 목재라도 새 목재로 탈바꿈하게 되죠. 이 현장에서 쓰일 목재의 약 70%가 목수들이 정성으로 다듬은 헌 목재들. 그 수명이 길어야 50년인 시멘트와는 달리 전소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헌나무인데도 쓸 만큼 좋은가요? 아주 좋죠. 예. 이게 이제 헌나무가 좋은 점은 이제 세월이 오랫동안 말라서 좋고, 또 마른 나무는 다듬어서 또 다시 재사용하면 변형이 없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집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나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주는 요철 모양의 홈을 만들고 나면 짜맞추기로 완성되는 한옥 목재로 비로소 거듭나게 됩니다. 목수의 손을 여러 번 거친 이 목재는 1층과 2층 사이에 바닥 버팀목으로 쓰일 예정. 노련한 솜씨 덕에 두 나무의 홈과 홈이 거짓말처럼 들어맞습니다. 버려질 수도 있었던 헌 목재가 다시 한번 집의 일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래된 목재로 다시 지은 집에 사는 맛. 그 맛이 궁금해 대구의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집이 되게 특이한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집은 저기 상양에 상양문이 보입니다만은 단기 4293년 3월에 지은 저랑 나이가 같은 집을 제가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제화 공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공간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두 채가 연결된 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나무의 온기. 아파트를 떠나본 적이 없던 부부에게 오래된 나무로 다시 지은 집은 노후의 자랑거리이자 사는 맛이 되었죠. 아마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루에 몇 번을 오르내려도 힘든 줄 모르는 이 공간은 남편이 꿈꾸던 다락방. 층고가 높은 공장으로 쓰였던 덕에 얻을 수 있었으니 그에게 오래된 이 집은 큰 선물과 다름없습니다. 아마 이 깨끗한 새 집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이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거고요. 근데 뭐 나무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걸 전부 재활용해서 다시 쓰다 보니까 정말 친근하고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편하고 참 좋아요. 부부는 지금 인생의 후반을 함께할 이 집의 미래를 그리고 있죠. 막상 이제 다 완공된 다음에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우리 아들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편리한 거 좋아하고 아파트 같은 거 좋아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집을 제일 좋아하는 건 결국 아들이고, 근데 아들이 이제 서울에 있어가지고 자주 못 오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아마 나중에도 아들은 이 집을 뭐 남한테 팔거나 하지 않고 대대로 물려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어느 외진 마을. 논과 밭사이 덩그러니 놓인 이 건물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사실 이 건물은 20년 전 지어진 아버지의 창고를 그 딸이 개조해 살고 있는 신혼집입니다. 아버지의 꿈과 땀이 서린 곳을 그냥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지난 가을, 약 1억 원의 공사 비용, 6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창고 안에 집을 품은 공간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넓고 높은 창고를 집터 삼아 1층엔 거실과 주방, 2층엔 침실이 있는 부부의 작은 2층 집을 지을 수 있었죠. 컴컴한 창고니까 창이나 창고의 이런 걸 변신을 잘 가능케 한 만들어서. 건축가 이명남, 노은주 부부. 그다음에 뭐 주방 그들이 방구수 고민하는 이런 거는 건물의 좀 얘기하다가 재생은 바뀌는 면도 있고. 단순한 개보수가 아닙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런 뭐 건축 재생 혹은 재생 뭐 도시 재생에 포함되는 그런 그 재생의 의미는 옛날 모습을 싹 지워버리고 새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흔적들을 살리면서 거기에 새로운 것들이 같이 뭐 잘 만나기도 하고 뭐 충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놔두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전라북도 순창, 전주와 광주, 지리산이 지척인 이곳은 여행하기엔 좋은 위치죠. 하지만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흔히 당일치기로 지나치는 순창을 바꿔놓은 건 바로 이 오래된 한옥이죠. 안녕하세요. 힘들지 않으셨어? 길 찾는데? 괜찮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골목 어귀까지 여행자를 마중 나온 이는 여관 주인 홍성순 씨. 들어오세요. 여기 좀 찾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인심 좋은 주인장을 따라 들어선 곳에는 중정을 가운데 둔 미음자 구조의 한옥이 소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좀 하려고. 중정과 한옥이 주는 정취와 알록달록한 현대의 색채가 만나 묘한 매력을 발산하는 여관. 그래도 뭔가 보다 이런 느낌이 거의 다 한국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Oh, so good. Very cute, the wiring. 이곳에 대한 여행자들의 첫인상은 한결같습니다. So pretty. What part do you like the best? The traditional feeling is really good. So good. I wasn't expecting this. 사실 이 여관의 나이는 77세. 1938년에 지어진 후 한동안 버려졌던 여관은 고치고 되살리는 과정을 통해 다시금 여행자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폐가나 다름없던 옛 여관을 깔끔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되살린 여관 주인 성순 씨. 골목 안쪽에 숨어있던 여관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건 그녀의 고향이 바로 이곳 순창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1월달 이 집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좀 다녀보니 터미널 옆에서 좀 버스를 타고 와도 얼른 내릴 수 있는 곳에 옛날 여관 자리를 좀 추억도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우연히 또 이 고향에 엄마를 자주 보러 오다 보니까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이 집을 처음에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열어놨는데 다 부서지고 주저앉고 깨져 있고. 데리고 오는 건축가마다 손사래를 쳤던 낡은 여관. 하지만 뜻밖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다
다 해체가 된 다음에 장판을 어차피 못 쓰니까 딱 걷었는데 마루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도 벽지로 있었어요. 여기가 그냥 아예 벽이었었거든. 근데 벽지 이렇게 뜯어내고 뭘 딱 보니까 문이 보이는 거야. 이 문살이. 너무 깊었어. 근데 문이 안 열릴 줄 알았는데 딱 여니까 열리는 거야. 유년 시절에 보물찾기를 하듯 옛 여관에서 발견한 아주 오래된 것들. 머물던 사람들이 쌓은 기억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의 흔적들. 그녀는 버릴 수 없었습니다. 불 켜주고 내리고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건 저걸 떼주지 마세요. 이거는 쟤한테 보물이에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데 저한테는 어쨌든 보물이에요. 옛 여관이 품은 멋과 기억과 시간의 가치를 아는 주인 덕에 중정은 항상 분주합니다.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단호박 생크림 직접 제가 다 만든 거. 거기다 이 농사진 거 같이 올려놓고 왔구나. 세상에. 이거는 여기 솜씨를 한껏 발휘해 선물을 전할 만큼 여관은 순창에서 꼭 찾고 싶은 곳이 됐죠.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땅이? 꼭 외갓집에 있는 어떤 마당 같고 그런 또 마루도 있고 또 이렇게 언니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한 우리 홍대병 주인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원래 도시도림이라고 진짜 맛있는 거예요. 오셨네. 어서오세요. 이곳에서 묵어가는 여행자들은 순창보다도 여관이 궁금해온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해남을 가야 돼서 굽지는 못하고 냉동실에 있던 거 해먹었어요. 당일치기로 지나쳤던 순창의 기억을 오래된 여관이 바꿔놓은 거죠. 언니 커피 준비할게요. 원래 이 근처를 좀 알고 계셨어요? 순창을 원래 알고 계셨어요? 잘? 순창은 잘 몰랐죠. 전혀. 그냥 고추장. 그 정도로 순천인가 맞아, 순천인가 막 이랬어. 맞아요. 순창은 좀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생소했지, 그죠? 처음이고. 네, 여기를 오셔서 그러신 거예요? 여기를 오셔서 뭐 강천사 뭐 좋다 그래서 강천사도 괜찮죠. 정말 들어가는 길도 너무 멋있고. 여름에는 폭포와 계곡, 가을에는 애기 단풍이 일품인 강천산을 시작으로 여관을 찾은 여행자들이 순창에 숨겨진 관광지들을 하나둘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이틀 밤을 묵은 여행자들이 여관을 떠나는 순간 찾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주인은 골목 어귀를 지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외롭지 않은 건 떠난 이들이 오래된 여관에 남긴 마음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을 모이게 하는 재생건축의 매력. 서울시립대학교의 오래된 목조 건물을 일상의 공간 그리고 문화공간으로 되살린 이충기 교수. 그가 생각하는 재생건축의 잠재력은 더욱 큽니다. 나만의 집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쓴 것이라보단 이웃이라는 의미에서 주변과 소통하고 또 주변들한테 문을 열었을 때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만의 영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웃과 혹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공공적인 의미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재생건축에 또 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 서천의 한 여관. 1936년에 지어진 이 여관은 13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일본식 목조 건물이죠.
이 낡고 오래된 여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숙박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을까요? (80년의) 시간을 건너 되살아난 여관의 용도는 숙박이 아닌 전시. 과거 이 여관에 머물렀던 여러 예술가들의 기억과 흔적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보안여관이 보통 그냥 일반 여관이 아니고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거쳐간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관이, 특수한 여관이 가지는 정체성을 살려서 우리가 이제 문화 숙박업이라는 새로운 직종의 그런 문화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가난한 예술인들의 창작의 공간이었던 여관. 부수고 허물지 않은 덕에 이 시대의 젊은 예술가들이 부담 없이 작품을 손빌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관에는 모두가 함께 문화를 누리는 시간이 새롭게 쌓여가고 있죠. 여관을 구경하러 왔다가 전시를 보는 느낌? 네, 색달랐어요. 여기는 좀 격식도 없고 자연스럽게 남의 신경 안 쓰고 혼자 와서도 보기 좋은 전시장이었던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트센터 같은 간판을 안 붙이니까 등산객도 들어오시고 유모차도 아주머니가 밀고 들어오시고 이런 거를 보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공간을 잘 사용하고 잘 이용해주면 공간도 기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우 씨 부부가 다시 공사 중인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거의 20일 만입니다. 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완공과는 사뭇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신우 씨의 신혼집. 낡고 오래된 건물을 되살리는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켜낼 것과 바꾸게 될 것을 가늠하기 위해 건물을 관찰하고 또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처마의 석가래는 살리고 낡아서 삭은 구들장은 걷어내고 떨어지고 갈라진 곳은 일일이 흙으로 메우며 신우 씨 부부의 신혼집은 천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집이 이래 지어진다. 빨리 허물고 빨리 짓는 일이 당연한 요즘 옛집을 되살리는 긴 시간을 부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덜한 것 같아서. 어떠세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마음 푹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가까워지니까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100년을 버텨 다시 태어나는 집과 100년의 시간을 선택한 부부의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조촐한 잔치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동으로 신우고 될 것. 그래, 막 100년 된 집에서 막 101살부터 이제 한 살 동이하고 같이 시작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막 잘 안 살겠나. 듣는 분이 진짜로 못 듣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래. 그렇긴 해 그래.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우리랑 같이 잘 한번 지내보자. 누군가는
낡고 볼품이 없어서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집.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집은 만났습니다. 덕분에 이 오래된 집에는 새로운 시간이 쌓여가겠지요.